험상궂고 괴팍하기까지 한 생김새. 신체 구조라고는 오로지 입과 항문뿐인 독특한 녀석. 흡사 도깨비 방망이를 닮은 이 녀석이 오늘 소개할 해삼입니다. 해삼은 여기가 입이고 여기에서 촉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입이 먹어서 이쪽이 항문이거든요. 이쪽으로 배설물을 배출을 하고요. 5억 년 전부터 바다를 지켜왔던 터줏대감이지만 아직까지도 비밀이 많은 신비한 생물. 해삼을 만나봅니다. 중국 요리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에선 최고의 보양식으로 또 고급 음식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해삼. 특히 새우살을 다져서 말린 해삼 껍질에 넣고 튀겨낸 오룡 해삼은 고급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오룡 해삼의 주재료는 단연 해삼이죠. 튀김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방 타버리니까 안에 있는 새우로 채운 속이 천천히 익을 수 있게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겉에 지금 묻은 마른 감자 전분이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튀기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삼을 주로 싱싱한 회로 먹는 반면에 중국 요리에선 주로 말린 해삼을 이용해 튀기고 볶는 조리 과정을 거쳐 다양한 요리로 즐기고 있는데요. 중국 요리의 기본 양념, 고추기름과 굴소스를 더해 입맛을 돋우는 음식들로 재탄생하고 있죠. 해삼의 특유의 향이나 식감은 살아있으면서 다른 양념으로 인해서 그 미각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고급 요리는 거의 해삼이 다 들어가죠. 뭐 전복이나 관자나 송이 같은 거에도 해삼이 잘 어울리는 요리죠. 중화 요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식재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렇죠. 바다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해삼은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괜찮은 음식이죠. 오룡 해삼뿐만 아니라 중국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요리, 유산슬에도 말린 해삼이 쓰이는데요. 오룡 해삼은 말린 해삼을 물에 불려 통으로 사용하는 반면 유산슬은 말린 해삼을 얇게 썰어 살짝 데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해삼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중국 요리엔 주로 수입산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산을 못 씁니다. 근해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 같은 이 조그만 식당에서는 그걸 쓰기가 좀 버겁죠. 아무래도 물량도 딸려요. 한국에서 가공되는 근해삼의 양이 지금 있는 그 중식당의 요리집에 쓰는 해삼량을 다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포항 죽도시장. 동해안의 명물, 홍게부터 문어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요즘 좌판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녀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홍색, 청색, 흑색 등 색깔별로 모습을 자랑하는 바로 이 녀석, 해삼입니다. 홍삼 있고 청삼 있고 또 흑삼이라고 간혹 있어요. 색깔이 까만색. 홍삼은 이게 육질감이 더 단단하고 껍질도 더 두껍고 그렇고 뭐 청삼은 거기에 비가 좀 얇고요. 예, 얇아서 맛도 좀 더 부드럽고. 해삼은 색깔에 따라 홍해삼, 청해삼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 녀석들은 모두 같은 종인데요. 해삼의 색이 다른 이유는 좋아하는 먹이와 서식지에 따라 표면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해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돌기해삼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표면에 가시처럼 솟아나는 돌기가 특징인데 그 색깔에 따라서 청해삼, 홍해삼, 흑해삼, 백해삼 등으로 불리지만 모두 다 같은 종들입니다. 서해, 남해, 동해 가릴 것 없이 해삼 채취가 활발한 요즘. 포항에서도 해녀들의 해삼 채취가 한창인데요.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일단 바다로 나가고 보는 해녀. 하지만 이 넓은 바다에서 해삼 찾기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바다로 입수하는데요. 저기 해삼이 보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견한 걸 보니 오늘 조짐이 좋습니다. 오늘은 물속 시야가 좋은 데다 바람까지 잔잔해 파도가 없는 상황. 해녀의 날쌘 움직임으로 벌써 양손 가득 해삼을 채취합니다. 해삼이 나는 데만 나. 그래요? 바닥이 다 해삼 나는 게 아니고 이래 많이 있어도 이런 축강 같은 저런데 사람 안 가는 데 가서 이제 한 발씩 잡고. 지금부터 6월달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5월, 6월 제일 많이. 이제 7월달 되면 산란기고. 나이도 알 수 없고 노화도 없는 신비한 생물 해삼. 여름에는 알을 낳은 뒤 몸의 크기를 줄여서 특이하게도 여름잠을 자는데요. 그래서 여름엔 해삼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게다가 낮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돌아다니는 습성이 쥐와 닮았다고 하여 바다의 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래 봬도 해삼은 발에 해당하는 관족이 무려 3,000개나 있어 하루 140m를 이동할 수 있죠. 5시에 출발하면 6시부터 작업하면은 한 10시, 11시까지. 계속 들어다가 하면서 왜 안 힘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게 힘드세요? 가장 힘드세요? 아이고, 늘어가는 게 제일 힘들지. 물에 늘어가는 게.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선 하루 꼬박 4-5시간을 바다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작업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날씨부터 파도, 물속 시야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이루어지는 해삼 주업. 다행히 오늘은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로 파도도 잔잔하고 바닷속 시야가 맑은 날이라 튼실한 해삼을 한가득 잡았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해삼을 담으면 선별 작업도 끝. 넉넉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무트로 돌아갑니다. 물살이 세거나 이제 새바람 불고 이러면은 물속에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작업을 거의 못하고 이제 파도가 잔잔하고 새바람이 안 불 때 그때 작업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럼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좀 영향을 받겠네요. 이제. 예, 많이 받죠. 수익적으로도 손실이 클 텐데요.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뭐 해녀들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일에서 한 12, 3일 정도 요리 조업이 됩니다. 그럼 매일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네요. 이거. 그렇죠. 포항 바다에서 잡아온 해삼은 신속하게 수조로 옮겨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최근 해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해삼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잡아오자마자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내 전국 밥상에 오르게 되죠. 요즘 해삼을 활용하는 용도도 다양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 해산물 요리집이라든지 횟집 요런데 이제 도매 개념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해삼이 몸에 좋다 하니까 해삼 액기스 짜기 한 용도, 해삼 빙탕하기 한 용도
무례하게 용도로 해서 주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껏 해삼하면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 싱싱하게 회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끓는 물에 해삼을 넣고 15분 정도 끓이다가 꿀을 넣고 졸여서 해삼 빙탕을 만들면 해삼을 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은 물론 쫄깃쫄깃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간식거리로도 술안주로도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히죠. 음식으로서 이제 장에 이렇게 사철을 잡술 수가 없으니까 해삼철에 이제 좀 저장해놨다가 드실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많게도 음식이니까 또 이렇게 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1년 뭐 연중으로 이렇게 드시려면은. 해삼으로 포항의 명물 물회 요리도 가능한데요. 먼저 해삼을 얇게 썰어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넣고 시원한 얼음을 채워 넣으면 입안은 물론 속까지 시원한 해삼 물회가 완성됩니다. 빙탕은 좀 더 쫄깃쫄깃하고 물에나 무치면 오돌오돌한 맛이 나요. 3살 먹는 애기나 노약자들은 안 씻고 그냥 넘겨도 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뜨뜻한게 가면 거기 딱 녹기 때문에 해삼 먹고 체해가지고 탈이 났다는 건 없어요. 애기들도 이제 먹기만 먹으면 그냥 잘게 썰어서 애들 입에만 여주면은 넘겼다 하면 괜찮아요. 회로만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던 해삼의 무한 변신. 오돌오돌한 식감을 살려 각종 채소의 양념장과 함께 버무려내면 새콤달콤 아삭아삭한 애주가들의 안성맞춤 술안주가 되고요. 거기에 해삼 무침을 소면과 함께 버무리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해삼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조선시대 3대 어보 전어지에서 약효가 인삼에 필적한다 하여 바다의 인삼이란 뜻으로 이름 붙은 해삼. 그만큼 해삼은 영양도 최고죠. 해삼은 철분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 결핍성, 빈혈에 좋고 다이어트 시에 결핍될 수 있는 영양의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해삼은 칼슘과 인의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치아와 골격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영양 가득한 해삼은 내장도 버릴 것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보통 내장을 제거하고 몸통만 먹는 반면에 일본에선 국수처럼 생긴 해삼 내장을 고노하다라고 부르며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해삼 내장에는 또 다른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문어도 그 천적을 만나면 먹물을 뿌리고 도망가듯이 얘들도 충격이나 뭐 그런 충격을 받으면 그 자기 그 뱃속에 있는 와다를 이제 뿜어내고 그래요. 충격을 받으면. 해삼의 유일한 무기는 밥상 위에서 특별한 별미로 변신하는데요. 진한 바다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젓갈식으로 약간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집에서 이래 먹듯이 그냥 이래 참기름장에 해가지고 묻혀갖고 조금씩 이래 먹고 그럽니다. 와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향 자체가 저희들 조금 비유를 하자 하면 멍게 향이 좀 진하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참기름에 어떤 약간 그냥 먹기만 하면은 이제 참기름이 약간 그게 조금 비린 맛을 조금은 이래 좀 이래 이제 삭혀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드시면 고소하면서 안에 향이 싹 살아나요. 우리나라와 중국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사랑받는 식재료 해삼.
일본에서도 해삼을 회로 썰어 먹기도 하지만 거기에 배를 곁들이고 간장, 식초, 설탕으로 양념을 한 해삼 초절임 스모노도 인기입니다. 간장하고 식초하고 설탕하고 새콤달콤하면서 산뜻한 향에 오독오독한 식감이 더해진 최고의 요리로 사랑받고 있죠. 이제 설탕, 간장, 식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희들 육수 조금 내는 거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그거니까 그 육수 조금하고 이래 섞어 배하고 나가니까 이제 새콤하고 달콤하고 약간 짭짤한 맛 요래저런 게 있고 또 배에 또 단맛이 좀 있으니까 그런 맛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지. 최근 해삼의 무한한 가치가 알려지면서 해삼 양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이 완도 보길도를 찾았습니다. 완도 보길도 인근 바다 한가운데서 해삼 시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식장에는 조금 특별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보길도에서 전복 가두리를 활용한 해삼 양식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삼이 얼마나 컸는지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전복이 들어 있어야 할 것 같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마다 해삼을 넣어 키우는 방식인데요. 최근 해상 가두리 양식 외에도 다양한 양식 방법으로 해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길도에선 양식하는 방식도 먹이도 오로지 전복 양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고 있죠. 전복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삼은 어린 개체를 치삼이라고 부르는데 이 치삼을 가두리에 넣고 미역, 다시마, 모자반 등의 해조를 공급하면서 사육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큰 개체와 작은 개체를 나눠서 사육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대량 생산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한 경우는 없습니다. 해삼은 해저의 청소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빗자루처럼 생긴 촉수로 온종일 바닥을 쓸고 다니며 갯벌을 섭취합니다. 유기물을 섭취하고 배설물을 내보내면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이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한 해삼. 그래서 해삼의 양식 연구는 더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약선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고 갈수록 그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식 기술이 중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고 양식을 하고 있는 곳도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좋은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하에 다양한 양식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친근하게 오르는 녀석. 해삼이 몸에 좋은 영양을 가득 담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아직 해삼에 대해 밝혀진 것은 겨우 빙산의 일각 정도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한 해삼의 매력.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싱싱한 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포항 죽도시장. 동해안의 명물 홍게부터 문어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요즘 좌판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녀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홍색, 청색, 흑색 등 색깔별로 모습을 자랑하는 바로 이 녀석, 해삼입니다. 홍삼 있고 청삼 있고 또 흑삼이라고 간혹 있어요. 색깔이 까만색. 홍삼은 이게 육질감이 더 단단하고 껍질도 더 두껍고 그렇고 뭐
청삼은 거기에 비가 좀 얇고요. 부드럽다고 하셨죠? 예, 얇아서 맛도 좀 더 부드럽고. 해삼은 색깔에 따라 홍해삼, 청해삼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 녀석들은 모두 같은 종인데요. 해삼의 색이 다른 이유는 좋아하는 먹이와 서식지에 따라 표면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해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돌기 해삼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표면에 가시처럼 솟아나는 돌기가 특징인데 그 색깔에 따라서 청해삼, 홍해삼, 흑해삼, 백해삼 등으로 불리지만 모두 다 같은 종들입니다. 서해, 남해, 동해 가릴 것 없이 해삼 채취가 활발한 요즘. 포항에서도 해녀들의 해삼 채취가 한창인데요.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일단 바다로 나가고 보는 해녀. 하지만 이 넓은 바다에서 해삼 찾기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바다로 입수하는데요. 저기 해삼이 보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견한 걸 보니 오늘 송이 같은 거에도 해삼이 잘 어울리는 요리죠. 중화 요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식재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렇죠. 바다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해삼은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괜찮은 음식이죠. 오룡 해삼뿐만 아니라 중국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요리, 유산슬에도 말린 해삼이 쓰이는데요. 오룡 해삼은 말린 해삼을 물에 불려 통으로 사용하는 반면 유산슬은 말린 해삼을 얇게 썰어 살짝 데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해삼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중국 요리엔 주로 수입산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산을 못 씁니다. 근해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 같은 이 조그만 식당에서는 그걸 쓰기가 좀 버겁죠. 아무래도 물량도 딸려요. 한국에서 가공되는 근해삼의 양이 지금 있는 그 중식당의 요리집에 쓰는 해삼량을 다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동해안의 싱싱 오룡 해삼의 주재료는 단연 해삼이죠. 튀김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방 타버리니까 안에 있는 새우로 채운 속이 천천히 익을 수 있게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겉에 지금 묻은 마른 감자 전분이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튀기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삼을 주로 싱싱한 회로 먹는 반면에 중국 요리에선 주로 말린 해삼을 이용해 튀기고 볶는 조리 과정을 거쳐 다양한 요리로 즐기고 있는데요. 중국 요리의 기본 양념, 고추기름과 굴소스를 더해 입맛을 돋우는 음식들로 재탄생하고 있죠. 해삼의 특유의 향이나 식감은 살아있으면서 다른 양념으로 인해서 그 미각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고급 요리는 거의 해삼이 다 들어가죠. 뭐 전복이나 관자나 험상 굽고 괴팍하기까지 한 생김새. 신체 구조라고는 오로지 입과 항문뿐인 독특한 녀석. 흡사 도깨비 방망이를 닮은 이 녀석이 오늘 소개할 해삼입니다. 해삼은 여기가 입이고 여기에서 촉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입이 먹어서 이쪽이 항문이거든요. 이쪽으로 배설물을 배출을 하고요. 5억 년 전부터 바다를 지켜왔던 터줏대감이지만 아직까지도 비밀이 많은 신비한 생물. 해삼을 만나봅니다. 중국 요리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에선 최고의 보양식으로
또 고급 음식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해삼. 특히 새우살을 다져서 말린 해삼 껍질에 넣고 튀겨낸 오룡 해삼은 고급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